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유주환 기자가 일본 현지 취재 다녀온 소식을 또 추가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 어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 원인, 그 핵심 원인에 우리 한국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자, 일본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 작년 3월에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시의 강세의 배경 가운데에는 일본 증시의 체질 개선이 있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같은 체질 개선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또 현재 도쿄 증권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저 PBR 개혁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양대 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세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기관 투자자들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같은 다른 키워드들도 많이 있지만요. 오늘은 이 양대 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도쿄를 방문해서 도쿄 증권거래소의 CEO인 이와나가 모리유키 씨를 만나서 긴 시간 인터뷰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 모리유키 씨가 바로 이 일본의 정부와 도쿄 증권거래소가 추진해온 지난 25년간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의 연역을 아주 상세하고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개혁은 지난 199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업 경영진들의 모럴 해저드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차원의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아닌 기업 가치를 올리라는 쪽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다음으로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구현을 위한 행동 이니셔티브, 일명 우리에게는 저 PBR 개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 3월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 ROE와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내라는 지침을 공식화했고요. 또 올해 1월부터는 계획서 제출 여부를 매달마다 업데이트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생기기까지는 다소 우연적인 요소가 작용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공격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밑바탕에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 정책이 우연하게 여러 가지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켰다 얘기했단 말이죠. 네, 어떤 맞습니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일본은 지난 2013년에 기존의 증권거래소가 도쿄와 오사카 이렇게 양분돼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일본 거래소 그룹이라는 지주사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 각자의 시장이 3개씩, 3부씩 시장을 가지고 있던 거를 통합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의 이슈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기존에 도쿄 거래소 일부 시장에 소속됐던 기업들을 새로 생기는 프라임 시장에 그대로 옮겨갈 것인지가 바로 이슈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프라임 소속 기업에게 요구되는 순이익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프라임 시장으로 그대로 옮길 것이냐를 두고 회의를 열었고요. 처음에는 유예 기간을 3년을 주고 일단은 프라임에 넣어주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합니다. 또 유예 기간 이후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프라임 시장에서 퇴출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회의 멤버 중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라임 시장이라고 하면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될 텐데 바로 이 기업에 소속된 기업들의 절반 정도가 PBR이 1배도 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럴 경우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서 어떤 미래를 발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일단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제출을 받자 이렇게 중지가 모아지고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2023년도에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 1월부터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방금 차트에서 이제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가 나왔는데 일본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PBR 1배 뭐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 PBR 미국 같은 경우는 4.5배이고요. 일본도 지금 많이 높아서 1.6배, 한국이 지금 1.1배입니다. PBR 너무 낮죠.
그래서 우리가 저 PBR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일본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좀 전에도 우리 유 기자가 얘기했듯이 기업 지배구조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죠. 어떻게 일본은 변화를 했습니까? 네, 실제 기업들이 변화를 하고 있느냐 사실 이번 도쿄 출장에서 알아보고 싶었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중견 기업의 CEO를 또 만나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상당히 안정된 경영 실적을 내고 있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PBR이 좀 낮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소개하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BR 一倍割れの企業に対する要望というのは東証の指針で出ていますので、これまで当社の ROE 水準というのは 8% 目標を達成していましたが、 PBR は1倍割れがずっと続いていました。我々としてはこれからの成長戦略だったりビジョンが十分に株主の皆さんだったりステークホルダーの皆さんに共有できてないということが原因だと思いましたので、 IR 活動などを行って、収益性の改善を積極的に行ったというのが背景にあります。 야쿠자처럼 생기셨는데 아주 CEO시네요. 네, 창업주의 이제 손자로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너가 한 네. 3세 정도 되는 그런 경영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거래소가 요구한 이전 PBR 개선 이행 계획에 따라서 주주들과의 소통을 크게 늘렸다는 내용이고요. 이 외에 향후에 다른 계획도 말해줬습니다. 올해부터 이 기업은 배당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당 20엔의 배당을 실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실적에 연동을 시켜서 배당 성향 30%를 배당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자사주 매입도 검토를 하면서 주주 환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덕분인지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작년부터 최근 1년 동안 약 100% 가까운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본 기업들의 주주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는 평균적인 수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일본의 상장사는 4조 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36조 원가량 되는 규모의 자사주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자사주 매입이 한 5조 원에 좀 못 미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본 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중이 프라임 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 전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이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그간 관례적으로 기업 간의 주식을 교차적으로 보유하는 정책 보유주, 상호 보유주라고 하는데 이들의 비중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구조 가업 승계 이슈가 한국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네. 한국은 이제 일본은 이제 재벌이 이미 메가더가 해체시켰기 때문에 없고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떤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배구조 변화에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주가가 굉장히 이제 지금 잘 달리고 있단 말이죠. 성공적으로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가장 큰 배경 어디에서 이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 같은 개혁에 선봉에 서서 있는 만큼 이 CEO인 모리유키 씨에게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는 먼저 명확하고 또 직관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BR 1배라는 쉬운 표현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ROE 8% 역시 기준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이보다는 주식시장의 평가가 장부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PBR의 기준이 주주들과 기업들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PBR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네. 같은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의 힘을 들었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또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제도의 풀이성이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됐고요. 기업들에게 일종의 잣대로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성공할 경우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제도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언급한 것 중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꼽은 게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게끔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그 판단은 투자자와 시장이 하게끔 두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투자자와 시장의 힘을 빌려서 기업이 변화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리유키 CEO의 멘트로 직접 들어보시죠.
大事なのは北風じゃなくて太陽のやり方で、会社の経営者のマインドセットを変えることです。で、経営者のマインドセットを変えるためには、自らの会社の企業価値を自らが自律的に自発的に高めなきゃ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に気づきを与えることですから、自らが本当に企業価値を高め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だろうかっていう自らに思わせるような仕掛けを作ることが大事です。 네, 지금 얘기하시는 저분도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 이미 얘기를 뭐 충분히 들었을 것 같은데 한국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2월 26일에 이제 한국의 밸류업 드래프트 초안을 좀 내놨고요. 이거를 충분히 이제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제 혜택을 포함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우대 조치까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한 발 앞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외에 이제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지 1년을 맞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간 주가가 정말 많이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를 주축으로 기업들의 IR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한다든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장기업 서포트팀을 만들어서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수 부분과 관련한 개혁도 예고를 했습니다. 저 PBR 개혁과 맞물려서 일본 역시 JPX 프라임 150이라는 지수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신 토픽스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연기금들이 가장 많이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일본의 개혁 취지를 보다 반영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혁안을 내주겠다. 이렇게 한국경제TV에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대표 지수는 니케이 225고요. 토픽스 지수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이제 JPX 도쿄 거래소죠. JPX 150개의 종목을 모은 JPX 프라임 150이라는 지수까지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거를 개혁을 할 수 있다. 한국도 이제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지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죠. 7월달에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세제 개편은 그거는 이제 좀 뭐 법을 바꿔야 되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밸류업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취재 마치고 돌아온 유주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